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오늘부터 애플의 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몇 부작으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맥 라인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고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2년 동안 제 맥북을 사용하면서 느낀 그런 여러가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후의 영상의 주제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이나 좋은 주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영상 설명에 인스타 주소가 있으니까 인스타로 의견 남겨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순서는 먼저 맥 라인업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맥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팁 순서로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맥 종류는 크게 랩탑, 데스크탑, 그리고 일체형 컴퓨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맥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는 일체형 컴퓨터인 아이맥이 있겠죠? 아이맥 라인업은 총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아이맥과 아이맥 프로가 있어요. 일단 일반 아이맥부터 살펴보면 크기는 21.5인치 그리고 27인치 두 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각각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누어져요.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애플 컴퓨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사과 모양 그려져 있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맥이에요. 그만큼 가장 유명하고 일반적이고 디자인도 되게 이쁜 제품인데 디자인의 변화가 너무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베젤이 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맥 프로는 2017년에 출시한 맥 라인업 중에서 제일 막내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색상만 제외하고 다 아이맥과 동일한데 출시할 때 되게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어요. 바로 가격이 어마무시했다는 점인데요. 시작 가격이 630만원. 애플이 뭐 630만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풀옵션이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풀옵션이 약 2천만원 정도 해요. 뭐 지금 맥 프로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는 애플이 돈에 미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컴퓨터 치고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스그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맥 프로가 스페이스 그레이로 출시를 했을 때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 지금은 현재 판매하고 있지만 아이맥 프로 전용 액세서리로 매직 키보드랑 매직 트랙패드 그리고 매직 마우스가 다 스그로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관심 가졌던 제품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는 데스크탑인데요. 데스크탑도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하나는 맥 미니와 하나는 맥 프로인데요. 먼저 맥 미니부터 설명을 드리면 맥 미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름처럼 아담한 사이즈에 심플하고 유려한 디자인과 스페이스 그레이의 조합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실물이 진짜 이뻐요. 아무튼 맥 미니는 2013년 이후에 풀체인지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들 단종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름신을 불러온 제품이기도 하죠. 현실적인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맥치고는 가격 대비 준수한 사양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제가 실제로 지인분에게 추천한 제품이기도 해요. 세부 트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104만원부터 시작하고 고급형은 144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고급형 풀옵션이 4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램 옵션을 64기가까지 했을 때 옵션이고 램만 16기가로 타이업을 하면 300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바로 그래픽 카드가 외장 그래픽은 없고 내장 그래픽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GPU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맥 미니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맥 프로인데요. 맥 프로도 연탄 맥 이후로 계속 풀체인지가 계속 미뤄져가지고 언제 나오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제품인데요. 연탄 맥의 단점인 발열과 같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 맥 이전의 맥 프로의 디자인을 계승한 제품인데요. 전 세대와는 다르게 일부를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추후 업그레이드까지 보장이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맥 프로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어요. 디자인이 되게 이슈를 모았는데요. 디자인을 보고서 이게 무슨 강판이냐 아니면 환공포증이 느껴진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는데 애플 하면 큰 이슈가 바로 가격이겠죠. 타워형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가격은 790만원이에요. 프로니까 이 정도는 준수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풀옵션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돼요. 풀옵션 가격이 약 7,300만원이래요. 제가 3,700만원을 잘못 본 게 아니라 7,300만원이에요. 7,300만원이면 진짜 외제차를 신차로 한 대 뽑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본체 밑에 바퀴를 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바퀴 가격이 54만원이래요. 프로 모니터도 되게 가격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다음은 랩탑인데요. 애플에서는 맥북이라는 라인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일단 맥북에는 일반 맥북 그리고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2015년에 출시한 맥북 3세대는 출시 4년 만에 단종된 애플의 습작 중 하나인데요. 낮은 성능과 확장성 부족 그리고 화면도 작고 제일 중요한 큰 문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의 팀
끊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예상처럼 2019년에 단종의 수순을 밟게 되었죠.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맥북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맥북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인데요. 먼저 맥북 에어는 맥 라인업 중에서 두 번째로 늦게 출시한 제품이에요. 출시 당시 얇은 두께와 이쁜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역시 가격 때문에 말이 많았던 제품이기도 해요. 맥북 에어도 풀체인지가 되지 않아서 단종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풀체인지가 돼서 반대로 맥북이 단종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가격은 내려가고 사양은 올라가서 되게 합리적인 제품이 되었어요. 가격을 보면 기본형은 132만원, 고급형은 172만원인데 172만원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풀옵션 가격도 빼놓을 순 없겠죠? 풀옵션은 300만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 가격이면 맥북 프로를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아무튼 맥북 에어였고요. 다음은 맥북 프로예요. 맥북 프로는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아마 맥 유저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대중적인 모델이에요. 성능도 되게 준수한 편이고 가격은 비싸지만 작년에 16인치 모델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기본 스토리지가 늘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애플이 되게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맥북 프로는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일단 크기로 나누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15.6인치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리뉴얼이 돼서 현재는 16인치만 팔아요. 다른 하나는 13인치 모델이에요. 13인치 안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썬더볼트 포트의 개수가 2개인 제품과 4개인 제품, 그렇게 두 라인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3가지 라인업별로 또 2가지의 트림을 갖고 있어요. 맥북 프로 13인치 포트 2개짜리 모델은 기본형이 174만원부터 시작해서 고급형은 약 200만원 정도 하고요. 풀옵션은 약 366만원 정도예요. 13인치 포트 4개인 제품은 기본형이 230만원이고 고급형이 254만원이에요. 그리고 풀옵션은 약 400만원 정도 해요. 16인치 모델은 기본형 319만원, 고급형 369만원인데 풀옵션은 약 814만원이에요. 근데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에 풀옵션은 너무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라인업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총정리를 하면 전문가용과 일반 사용자용을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용에는 맥북 프로, 아이맥 프로, 맥 프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일반 사용자용은 맥북, 맥북 에어, 아이맥, 맥 미니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맥을 고르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맥 제품을 고를 때는 사용 목적이 맥에선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모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양을 골라야 하는데 사실 모델 고르는 것도 되게 난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참고로 아이맥 프로랑 맥 프로는 논외로 할게요. 일단 사용 목적부터 할게요. 나는 사용 목적이 작업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컨텐츠 소비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2가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학생이시거나 맥을 이곳저곳 들고 다녀야 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굳이 들고 다닐 일 아예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맥 미니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작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맥북 프로를 구매하셔야겠죠. 이동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그래픽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맥 미니도 추천해 드리거든요. 특히 맥 미니는 풀체인지 됐을 때 이거는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옵션이 진짜 그러신 분들에게 진짜 적합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픽이 중요하신 분들은 맥북 프로나 아이맥을 추천드리고 그래픽이 중요하지 않으신 그런 음악 작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픽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맥 미니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정하고 구입하기를 누르면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런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제 이걸로 추가적인 사양을 올리는 것을 이제 OTC라고 그래요. 이제 맥 옵션을 정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윈도우 컴퓨터는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 사용을 하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맥은 아무래도 OS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4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 제 것도 실제로 4년 정도 지난 모델인데 조금 끊기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할 만은 해요.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4년 이상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매하고 나서 맥 미니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근데 맥 미니도 램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만약에 맥 미니를 뜯어서 램을 올리면 AS가 안 돼요. 그래서 옵션 선택할 때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돈에 최대한 남지 않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딱 10만원 정도는 액세서리 비용으로 남겨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작업용이 아니신 분들은 굳이 옵션을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옵션 순위를 정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CPU예요. CPU에 따라서 컴퓨터의 급이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CPU는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PU를 첫 번째로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은 사실 512기가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넉넉한 게 좋으신 분들은 1테라로 하셔도 굳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2테라 이상으로 가면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저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테라 이상은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아이맥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장 공간의 종류가 되게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옵션을 보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퓨전
퓨전 드라이브, SSD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건데 하드디스크와 SSD는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드디스크는 플래터라고 하는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서 플래터 위에 자성으로 정보를 새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내구성도 약하고 속도도 SSD에 비해서 느리고 디스크가 돌아가야 돼서 소음이 있고 회전 떨림도 있고 크기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같은 용량 대비 가격이 낮은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인데요. 반도체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예요. 아무래도 반도체여서 소음도 없고 빠르고 내구성도 상대적으로 강한 게 큰 장점인데 근데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게 큰 단점이기도 해요. 퓨전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와 SSD를 같이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은 SSD에 저장을 해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게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할수록 사용자에 맞게 세팅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인데 이런 방식 때문에 속도도 하드디스크보다는 좀 더 쾌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퓨전 드라이브는 1테라와 2테라 그리고 3테라짜리가 있는데 1테라 옵션은 1테라 하드디스크와 32기가 SSD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2테라와 3테라는 각각 2테라, 3테라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SSD는 128기가짜리를 사용을 해요. 저장 공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3순위부터는 작업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픽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올리시고 그래픽카드가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램을 올리시면 돼요. 근데 모델이나 트림에 따라서 그래픽 옵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램을 올리시면 돼요. 근데 램도 저는 32기가 이상은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램은 16기가여도 충분하긴 한데 램이나 저장 장치 같은 기억 장치들은 거거 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2기가면 넉넉하고 진짜 돈이 남고 난 이 돈 다 써버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64기가까지 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진짜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라인업을 설명을 하고 모델과 옵션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맥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 이러한 알고리즘을 추천을 한다라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자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영상은 맥을 2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여러가지 장단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마빅이었고요. 제 영상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마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